이탈리아는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진한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저 목적 자체가 긴 여운 때문에. 그러려면은 노르딕 스타일의 로스팅을 하면은 그 생두 본연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온이 금방 사라지는, 화학적으로 분자량이 너무 가벼운 이런 스타일의 어떤 향이 이제 특징인데, 약하게 볶는다는 것은 그 순간을 즐기기엔 좋지만 에스프레소로 추출하기에는 여운이 너무 짧다. 그래서 가장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추구하는 그 퍼시스턴스, 긴 여운의 어떤 아로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로스팅은 그렇게 약하게 볶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이탈리안 로스팅이 시커멓게 태운 게 이탈리안 로스팅이 아니라는 게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팅 포인트가 시커멓게 볶은 게 이탈리안 스타일이 아니라 그거보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즐기는 에스프레소는 훨씬 더 예전이 그 노르딕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어둡지 않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로스팅 공장 같은 경우에 스몰 로스터리라고 해도 보통 60kg 정도 급은 가지고 있어야 이제 스몰 로스터리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많이 볶아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료 수급, 이게 되는 농장과 거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늘 거래해왔던 그런 농장들이 한 로스터리마다 한 10개 정도의 농장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배합이 일주일마다 바뀝니다. 그 10개 생두들을 다 한 번에 이제 블렌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3, 4개를 쓰든 뭐 10가지를 다 쓰든 어떻게든 기호에 맞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퀄리티 컨트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블렌딩 비율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탈리아 원두에도 어떤 커피 외 몇 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거나 그냥 100% 아라비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지, 재료가 어떤 배합 비율이 브라질이 40%, 콜롬비아가 20% 이렇게 정해놓고 블렌딩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 일주일마다 블렌딩 비율이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추출할 때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가루로 갈아놓고 모든 품종들이 다 갈려 나오게끔 한 상태에서 2차로 가루끼리 한 번 더 섞어줍니다. 섞어준 다음에 필요한 뭐 16g이면 16g이라든지 이 정도가 나왔을 때 그 가루들이 전부 다 블렌딩 비율대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충분히 가루로서 갈아놓고 이렇게 섞는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일단 에스프레소는 빠르기란 뜻이죠.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우리나라랑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그 어떤 몰리는 시간대에 정말 많은 원두가 사용되기 때문에 갈아놓더라도 금방 다 소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갈아놓고 섞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블렌딩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16g을 갈 때 싱글로서 이렇게 비율대로 이렇게 해서 갈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바쁜 이런 매장에서 에스프레소 기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커피를 볶게 되는데, 그때 블렌딩 비율대로 맛있게 볶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갈고 가루끼리 이렇게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주는 이런 작업을 주로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향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매장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9시간 정도까지는 어떤 큰 향미의 어떤 손실은 없다고 느꼈고요. 오히려 더 가스가 안 빠진 상태에서 막 갈아서 이렇게 추출하는 커피보다 어느 정도 갈아놓고 가스를 빼고 나면은 가스 때문에 그 커피 가루 사이가 이제 틈이 생기면서 채널링이 나게 되는데, 이런 채널링도 훨씬 더 잡아줄 수 있고 훨씬 더 바디감이 좋은 이런 추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탈리안 방식 블렌딩 커피를 만약에 에스프레소를 뽑겠다 그러면은 미리 갈아서 많이 이렇게 섞어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그런 추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바 문화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말을 잠깐 묶는 그 바가 이제 락대를 의미하죠. 그게 이제 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거, 말도 잠깐 묶어놓고 서서 약간의 스낵과 물도 마시고 목도 축이고
그리고 다시 말을 타고 떠나야 되는, 잠깐 머무는 곳이 이제 바인데, 일단 테이블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매장에서는 자리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카페는 다 자리세가 커피 가격에 녹아져 있는데, 굳이 내가 잠깐 있기 위해서 자리세를 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인 거는 내가 잠깐 서서 마실 테니까 자리세를 내지 않겠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의 음료를 즐기겠다고 하는 게 바의 어떤 원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뭐 가격 차별을 둔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데, 대부분의 지금 에스프레소 바 같은 경우는 자릿세가 포함되지 않는 그 저렴한 가격으로만 진행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프레소 바에서 물을 하고 같이 나오는 그런 곳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에스프레소를 이제 낼 때는 그게 에티켓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바에서 물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에 이제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돈을 내고 물을 이제 사 먹어야 되는데, 카페를 가면 물이 공짜예요. 그래서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카페가. 그래서 바리스타한테 물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물이 셀프로 나오죠.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 나갈 때 물이랑 같이 마셔야 되는 이유는 절대 없고, 에스프레소는 마시고 나서 물을 마셔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여운을 즐기는 게 에스프레소니까. 우리가 그 진한 거 왜 먹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진한 향수 뿌린 사람의 어떤 의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간은 금치했으면 괴롭지만은, 그렇게 진하게 향수를 뿌린 사람은 저녁까지 이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하게 뿌린 건데, 그래서 에스프레소도 이 진한 거 왜 먹어가 아니라, 이 입안에서의 여운이 정말 길구나, 이거를 이제 즐기시면은 좋고, 거기에 이제 물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향수를 뿌리고 샤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 에스프레소 마시기 전에 물을 마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에스프레소는 마시고 나서 입이 드라이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에스프레소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만큼 밸런스 좋게끔 이렇게 되는 게 좋은 에스프레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의 여러 메뉴들은 단맛이 강한 편입니다. 그것도 이제 바라는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치고 목마르고 할 때 당을 보충하면서 피로도 좀, 그런 여러 가지 의도로 이제 바에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당이 좀 많이 들어있는 메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도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설탕이라던가 이런 감미료가 이제 첨가를 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게 시럽처럼 걸쭉해져요. 에스프레소가 걸쭉해질수록 입에서 여운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에스프레소 즐기시기보다는 그렇게 좀 더 끈적하게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걸 좀 넣어서 즐기시면은 훨씬 더 좋으시고, 그리고 당도 보충하시고 카페인으로 피로도 쫓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먹는 메뉴는 카페 마키아토입니다. 카페 마키아토. 빈속에 먹기도 편하고 약간의 우유 거품이 에스프레소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카페 마키아토의 음료입니다. 그 마키아토의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 마킹입니다. 마킹을 이탈리아로 마키아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이탈리아에서는 카페라고 부릅니다. 카페.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마킹을 해달라는 주문이 이제 카페 마키아토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약간의 우유 거품을 좀 얹어줘 라는 주문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에스프레소 바로 즐기시기보다는 우유 거품이 어떤 주는 그런 크리미한 느낌과, 그래서 훨씬 더 그 쓴맛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처음 이제 접근하실 때,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메뉴가 이 카페 마키아토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우유 거품만 사용한 그런 음료도 일단 배부르지도 않고 그냥 먹기에도 그렇게 진한 것을 못 느끼게끔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페 마키아토라는 메뉴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즐길 수 있는 샤케라또, 샤케라또라는 메뉴를 추천드리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연한 커피 익숙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더 얼음으로 쉐이킹을 한 게 샤케라또, 샤케가 이제 쉐이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음으로 에스프레소를 이제 차갑게 쉐이킹 해가지고 농도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먹기 부담이 없고, 그리고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요즘 얼주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겨울에도 많이 팔리고 좀 가장 아메리카노다우면서도
그리고 쉐이킹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잔에 담았을 때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눈으로도 즐기고 친숙한 아이스아메를 같은 그런 맛도 즐길 수 있는 샤키라또를 추천합니다. 네, 왜냐면 카페에서 청대받던 메뉴 중에 하나가 에스프레소였습니다. 물론 연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숭늉 보리차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한 이런 스타일의 커피, 아메리카노를 훨씬 더 많이 찾는 게 사실이지만 카페에서 원두 커피를 먹은 지도 이제 꽤 됐고 사람들이 이제 커피 맛도 조금씩 아예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센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에스프레소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런 유행을 한번 이렇게 타서 에스프레소를 즐기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좋은 컨셉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일단은 빨리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워가 있는 그런 오피스 상권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줄 서서 먹는 그런 매장 같은 경우는 빨리 줄이 줄어야 또 줄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서브한데도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25초면 추출이 끝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서브도 가능하고 회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상권들에서는 제가 진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음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바를 하려면은 상권 분석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컨셉적으로는 아주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에스프레소 매장은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매장에서는 레버 머신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손님들한테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레버식 에스프레소 머신을 쓰고 있지만 바쁜 매장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전자동 머신도 괜찮고 아니면은 자동 물 세팅이 가능한 자동 버튼이 있는 그런 머신을 그냥 쓰시면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실제로 핸드드립이나 이런 것보다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빠르게 뽑기 위한 도구인 거지 어떤 필터링 자체도 금속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커피 가루들이 다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잔 안에서 계속 추출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어떤 커피를 품질로서 접근하기보단 내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빨리빨리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 버튼을 쓸 수 있는 그런 머신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 부분은 주로 복합적인 맛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 가격 경쟁에서 에스프레소 가격이 비싸면은 손님들이 매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커피를 저렴하게 내기 위해서 재료 부분에서 블렌딩을 하는 그런 커피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커피를 잘 추출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보관할 수 있는 통이 있는 그라인더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템퍼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딱 그건 것 같아요. 쓰지만 그리고 진하니까 그 순간은 훨씬 더 풍부한 향이 입안에서 2-3시간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양손이 편하죠. 우리가 한 손에 이제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업무를 하기보다는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입안에 그 커피향을 머금고 업무에도 도움도 되고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 먹는 음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레마노라고 제가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스프레소 바는 그 뜻 자체가 크레마는 에스프레소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 크레마와 마노는 이탈리아어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손이란 뜻입니다. 바리스타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과 크레마가 만난 게 이제 크레마노입니다. 어떤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고 바리스타가 빛이 나야 되고 어떤 지역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바리스타의 퍼포먼스도 아주 훈련되어 있는 바리스타가 항상 상주하고 있고 흔히 응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오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도 하셔도 되고 실제로 바 건너편에 있는 바리스타의 어떤 퍼포먼스도 즐기시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